네, 반갑습니다. 주식경제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요즘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을 한번 좀 살펴보고 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수급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팔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기관은 계속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힘겨루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은 일단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데 베팅을 하는 것 같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중에 연기금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 금액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단은 기관이랑 연기금이 주가 하락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힘은 못 써주고 있는 상태들. 와중에 우리가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매도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들이 34% 매매 비중을 차지하면서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도 계속 늘어났던 그런 상황들 중에서 지금 이제 12월 9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2.9% 가량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 이 와중에서도 연기금과 기관, 금융투자 계속 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공매도하고 기관, 연기금 이쪽으로 한 파버린 것 같고 외국인이랑 개인이 조금 애매하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11월 중순부터 계속 수급 주체 강도를 따졌을 때 매도의 우위에 있는 그런 수급 강도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되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국내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수급들이 중국 쪽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던 게 좀 주요했던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수급이 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연기금이랑 이렇게 양상들이 좀 다르고 있냐 공매도 원래 이제 공매도는 외국인들에서 주요했던 공매도랑 외국인이랑 좀 친한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이랑 기관 연기금 공매도랑 약간 여기는 이제 매도 쪽, 그리고 여기 외국인은 매수 쪽. 약간 이렇게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녀임 하면서 외국인 뭐 수급 글로벌 국가 뭐 MSCI로 쳤을 때 국가별로 비중이 있잖아요. 중국, 뭐 미국, 뭐 한국, 뭐 대만도 있을 거고 뭐 이 국가들의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국, 미국이랑 신흥국들 비중을 좀 봤을 때 중국도 신흥국이죠.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년민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 쪽 올렸어요. 약간 여기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킨다, 경기가 재개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이때 당시에 왔던 수급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 상승했던 것만큼 수급이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니까 다시 전환이 됐고 들어왔던 만큼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 이런 측면에서 당시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상승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에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쪽이 특히나 뭐 이치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과 국내 같은 뭐 유럽이나 미국 또 있지만 중국이랑 국내랑 이차전지 기술력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칼트라든가 뭐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하고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차전지가 국내에는 조금 유리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칼트라든가 뭐 중국의 다시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 공장 봉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재무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을 때의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주가 가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은 좀 높은 상태예요. 129배 수준의 PER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7,600억 원을 형성을 하고 있고, 우리 EPS 1주당 순이익이잖아요. 3,963원, 그리고 올해 3,837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증가가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 여기서, 지배주주 순이익, 여기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든지, 니켈, 리튬, 뭐, 소재, 부품, 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도 가격이 상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어찌됐든 간에, 영업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PER이 120배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년을 한번 보자고요. 내년에 단기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망치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3,800억 원, 800원 수준들은 7,447원까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1만 5천 원 수준에서 7,447원. 자, 그럼 69배 수준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129배에서 69배 수준들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그만큼 가격의 괴리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수준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일단은 언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주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바닥권이 한 이 부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닥이 45만 원, 42만 5천 원 이 수준들. 그러니까 비중이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대응 위치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최악의 상황일 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도 우리 이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이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여기서도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60일선에서 부근에서 좀 봐야겠죠. 60일선 이탈하고 120일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들이니까 여기서 47만원까지 공간들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60일선과 120일선 이 괴리감이 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대응 잡고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는 그런 관점들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좀 글로벌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지난 12월 9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 자, 12월 8일에 주요 수급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된다. 주가는 11월부터 피크아웃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 양상들이 좀 달라졌었죠. 자, 여기 보면은 MSCI 지수 내 비중 확대 리밸런싱 11월 30일, 그리고 12월 8일 코스피 200 지수 내 비중 확대 리밸런싱이 끝나면서 주요 수급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 자, 이것들을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자, 수급 이벤트가 이제 피크아웃 부정적 이벤트를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자, 12월 초 수급 이벤트 피크아웃 부정적인 이벤트로 주의해야 되는데, 과거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대형 IP주 대다수가 유동 비율이 채용 확대되는 지수 변경일로 전후에 수급 역전이 좀 있었다. 장기 주가 하락세를 이때 당시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절대 주가가 11월 10일에 고점으로 지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12월 8일에는 마이너스 5%라는 수급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 주가 흐름들은 기관, 연기금 주체에서 순매수, 대금 추이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국내 연금, 기금의 패시브 자금 매매 방향은 연기금, 순매수, 대금 통계로 특징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주체가 연금, 기금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이벤트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눈치 싸움으로서 뭐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다. 리밸런싱이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다.
연기금은 이벤트를 대비해가지고 9월 초부터 11월 11일까지 4,300억 원 대규모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게 이제 차익 실현 흐름들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된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로 주가가 하락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전 포지션을 구축을 했던 것들이 좀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국내 연기금 사전에 리밸런싱 전에 미리 순매수를 했다가 리밸런싱 과정 중에 순매도를 계속 꾸준하게 했다. 이게 또 이제 주가가 충분히 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펀더멘털적인 요인들도 있죠. 테슬라 수요 둔화, 이게 중국 쪽이었어요. 중국 쪽에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공장의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생산이 감산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물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향 수요 둔화 우려가 전지 산업 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LG에너솔루션이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 이 고밸류를 퍼가 지금 120배 수준들이잖아요. 이 고밸류를 유지를 하기에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뭐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뭐 리포트 상에서는 내년 초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크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솔루션 121선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121선 47만 5천 원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반등, 이전처럼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조금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장 기간이 2022년도 1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 1월에 블록딜이 완전히 좀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들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다니면서 종목들을 공략주를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무료방에서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여기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입장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